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또 신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임영웅님의 지금 CGV 영화 소식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박이 계속 나고 있나요?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CGV 내용 간단하게 한번 훑고 지나가자면 순위는 아쉽게도 새로 개봉하게 된 웅남이, 근데 영화 제목이 또 독특하게 웅자가 들어가요. 이건 그냥 제가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지만 실제로 영화 제목에 웅남이라고 해서 웅자가 들어갑니다. 이 영화가 2위로 팡 치고 올라와서 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잠식되어 있었던 이 극장가를 조금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한없이 밀리고 있었는데 조금 이것을 커버해주고 있다. 그런데 탑3에 우리 임영웅님의 영화가 안 보여요. 자, 하지만 명시봉 상영회를 통한 소폭 증가를 통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탑6 순위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탑10 순위 밖으로 밀린 적은 어떻습니까?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사실 팬덤 분들은 N차 관람까지 이어지고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영화를 모두 다 관람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계속하여 재방문하시는 팬분들, 또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함께 영화를 보러 오게 만드시는 수많은 영웅시대 홍보단 분들이 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씨가 당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I'm here the final. 지금 보면 자, 강남, 구로, 등촌. 자, 등촌 같은 지역 보면 어떻죠? 20, 21일, 바로 내일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상영한다라고 나타나져 있고, 그 뒤로는 다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상영 예정일이 안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등촌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이상 임영웅님의 영화가 상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요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쭉 내려보니까 상봉점, 보이세요? 상봉점은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까지 임영웅님의 영화가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주와 둘째 주 때의 이 상영 기록이 결국 이 영화가 한 달, 두 달 쭉 걸릴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내려버리냐 안 내려버리냐, 이것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봉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송파점도 아쉽게도 화요일까지밖에 안 적혀 있지만 신촌은 또 금요일까지, 압구정은 화요일까지, 그런데 여의도는 또 26일까지, 영등포는 27일까지, 왕십리는 24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은 23일까지, 이런 식으로 편차는 있지만 적어도 다음 주 수목금까지는 평균적으로 다 예정이 되어 있고, 여의도 같은 곳은 일요일까지, 영등포 같은 곳은 월요일까지도,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상영 예정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수호씨, 이거 그냥 시원하게 한 달, 두 달 쫙 예약할 수 있게 상영 일정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왜 이거 이렇게 안 해주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럴 경우 아무래도 이 극장가에서 이 영화가 정말 계속 상영이 되어도 이게 마진이 남을까 안 남을까,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의 행보는요, 철저하게 이윤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결과로서 입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영화가 상영관에서 내려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20만 관객을 막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30만, 40만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1만 명 정도에 되는 관객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10일이면 10만, 20일이면 20만, 30일이면 30만입니다. 앞으로 30일, 한 달 동안 더 상영하면 50만 관객 동원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렇게까지가 않지 않고
10일만 더 연장한다 하더라도 30만 관객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콘서트 무비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던 전 세계 탑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무비를 앞서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게 상영이 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긴 곳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영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거 날짜 계산해 보면 1, 2, 3, 4, 5, 6, 7 7일이 또 연장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도 매일 1만 명 정도의 관객분들이 극장가를 찾아서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콘서트 무비를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3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대번에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껏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다음 주 내내 힘을 내주신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슈퍼 기록을 우리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의 손으로 의하여 세워질 수 있다. 저도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사실 이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몇몇 수호천사님들의 제보로 알게 되기도 했지만, 자, 우리나라에는요, 한국건강관리협회 블로그가 있습니다. 2만 3천여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블로그인데, 무려 게시물만 6천 건에 달하는 내용이 쫙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다 건강검진과 건강에 관련된 좋은 음식, 또 예방법, 그야말로 건강에 관련해서라면 최고의 협회죠. 자, 근데 이곳에서 몇몇 글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들어가서 이런 쭉 탭 항목들을 보다 보면 요런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도 그리고 요번 근황글을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건강과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임영웅님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훑어보면 100세 시대인 현재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장수 비결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진 항목 중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할지, 나에게 필요한 검진과 꼭 필요한 검진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쭉 내려보니 최근 이 건강검진의 트렌드는요,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었다면 최근에는 필수사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검진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회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 보니 시설도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어요. 최근에는 검진센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찾아오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진행됐던 검진 항목들이 이제는 기본 검사 항목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해요. 연령대별 필수 검사 항목들이 존재하는데 한번 내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대 궤양성 위장 질환 대비 내시경 검사. 중장년층에 비해 암에 대한 걱정도 적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곤 하지만 특히 20대는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잦은 회식,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 위, 장 등의 궤양성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건강검진을 가실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자녀분들이 엄마 이제 건강검진 가, 임영웅 씨도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같이 가자. 너희들도 위장과 이 장 쪽에 궤양성 질환 위험이 높대. 같이 가. 하고 데려가면 됩니다. 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방암, 자궁암, 고지혈증 검사. 보통 이 여성암은요, 40,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는 30대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방암과 자궁암의 경우 오히려 중년층보다 3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따님의 손 붙잡고 병원에 가셔서 이 검사들 꼭 받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아가서 이제 40대부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웅시대 분들이
해당되는 나이대이죠. 자, 쭉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노화 현상이 가속되는 시기다. 대사의 기능도 점차 떨어지므로 건강을 지키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등의 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50대 분들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암을 비롯한 심장 질환 등의 고위험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노화로 인한 백내장, 녹내장 등이 올 수 있으므로 안과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를 맞아 몸에 큰 변화가 찾아오니 평소에 건강관리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좀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 건강검진의 주 목적은 조기 암과 성인병의 발견, 예방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쭉 내려보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체 부위 또는 몸속의 장기마다 나쁜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주기가 있다고 해요. 이 검진 이후 몸에 이상이 발견된 분들은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인 검진센터에서의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본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만 이 견적을 받아도 되는데 이 검사를 받을 때 특히 20, 30대의 경우 암이 최초로 이 발견됐을 때 전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암세포도 사실 건강할 때 걸리게 되면요. 이 굉장히 좀 전이가 빠르다고 해요. 이 암세포도 아무래도 좀 사람 몸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보니까 세균이라 할 수 없죠. 끔찍한 세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암세포들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20, 30대 건강한 분들은 이게 엄청 빨리 번진다고 해요. 그래서 조기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꼭 인식해야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2년에 한 번씩 현장직에 있는 근로자들은 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직보다도 현장직, 몸을 많이 쓰는 근로자분들은 1년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에,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도 2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년에 한 번씩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뭐 대학생들이라던가 굉장히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받아야 하겠죠? 결국에는 이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건강검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중요하지만 평소에 흡연이라던가 음주가 습관화가 되어 있고 생활 속에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특히 45세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분들의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건 폐 CT 촬영, 심장과 순환장애가 이상 없는지 심전도 검사도 받아봐야 한다고 해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산부인과 질환 예방을 위해 유방 X선 검사, 골다공증 검사도 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뭔 놈의 검사를 엄청 받아야 하네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건강검진을 받아봤을 때 느꼈지만 그냥 이 시키는 대로 그냥 걷다 보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방 갑니다. 요즘에는요. 옛날보다 시간이 더 많이 단축되었어요. 옛날엔 거의 뭐 하루 종일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예전 체감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계도 좋아졌기 때문이고 특히나 여기 보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검사가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임영웅님이 건강검진을 받아라라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분들도 꼭 함께 모시고서 방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부분 모두 다 건강한 덕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건강검진의 팁은요. 종류가 많지만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보면서 또 병원 시설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껌 씹는 분들은 당뇨치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껌 속에 당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진 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좀 끊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건강 팁이고. 자, 어찌됐건 이런 건강검진,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인데
임영웅님은 최근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임영웅님은 아직 30대 초반으로 굉장히 젊고 건강한 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당연히 건강검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아가서는 실제로 제가 아침에도 전달해드린 내용이지만 많은 자녀분들이 임영웅님이 저 이야기를 하자마자 자신의 어머님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선 영상에서 어떤 분이 좀 오해를 하시고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정 가수를 비하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연예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말 여러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약물 발견, 학폭 사태, 사기, 별의별 사건으로 회자가 됩니다. 원정 도박, 끝도 없죠. 이성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내가 떳떳하고 내가 인성이 바르고 내가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한다면 이런 구설수에서 오르내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특정 가수나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방을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들리셨다면 한번 스스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임영웅님이 이렇게 수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저런 가수가 슈퍼스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팩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기분이 상해졌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예계는요, 모든 연예인들이 다 잘 나가고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지 못합니다. 연예인들의 많은 숫자가 선한 영향력만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력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 이야기가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요. 최근에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나아가서는 극장 개봉까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임영웅님과 이 홍지훈 씨 결혼한다라는 이 헛소리, 제가 가짜뉴스로 올라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 바로 어제 올라온 겁니다. 어제 올라온 채널을 보면 임영웅 새아빠 알고 보니? 라면서 임영웅님과 웬 이상한 남성과 임영웅님의 어머님 사진을 걸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 채널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채널은 심지어 과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뤘던 채널이에요. 제가 괜시리 저격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면 굉장히 소름 돋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어그로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내용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지훈 씨와 임영웅님이 결혼한다라는 헛소문들, 이성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물론 요즘에 영웅 부대도 늘어나고 있지만 임영웅님은 여자친구도 없고 싱글이잖아요. 이게 싱글 남성 가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기사입니까? 홍지훈 씨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한 싱글이죠. 근데 임영웅님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여성 가수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양쪽 가수 모두에게 저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영상으로 조회수를 번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영웅님과 임영웅님의 이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짜뉴스를 만든 그 채널의 주인공이 정작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이야기들로 엄청난 구독자와 엄청난 조회수를 확보한 채널의 운영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국 유튜버예요.
뭐 채널이 뭐 하든 말든 사실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가짜뉴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가 됐든 임영웅 새아빠 알고 보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만약에 뭐 어디에서 그런 가짜뉴스를 보고 꼬집으려면 소시처럼 임영웅 엄마의 뭐 새남편 소문, 황당한 내용, 충격적인 실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썸네일만 봐도 아, 임영웅님의 엄마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소씨가 저격했구나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달랑 임영웅 새아빠 알고 보니, 그리고 임영웅님과 영웅님의 어머님이 울고 있는 사진을 버젓이 걸어두면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홍지은 씨와 임영웅님의 결혼 가짜뉴스를 말했는데, 지금 이런 영상들의 끊임없는 수요가 아니죠. 공급이 끊임없이 쏟아지니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는 수요가 영상 올렸다 하면 몇만 뷰씩, 많이 나오면 몇십만, 정말 많이 나오면 100만 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가짜뉴스들. 제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알아서들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임영웅님만큼이라도, 임영웅님의 덕을 봤잖아요. 저 역시 임영웅님의 덕을 엄청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팬튜버건 뭐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섞어서 전하는 채널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임영웅님의 소식을 다뤘다면 임영웅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가짜뉴스는 안 해야 되잖아요. 어그로까지 끄는 거야 유튜버로서의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가정해도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가짜뉴스는 좀 심각하지 않나. 자, 결국 저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 양도하겠다라고 말했다가 판매 사기를 해서 징역형을 받은 20대 이야기 뉴스 기억나십니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과 여러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라고 속인 뒤에 돈만 가로채고 날라버렸던 20대 A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었죠. 그 당시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2좌석 티켓을 양도한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티켓값 33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떼먹는 등 9개월 동안 약 44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다. 고작 1,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1,300만 원 큰 돈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요즘 최저시급이 소씨가 알바하던 때보다 엄청나게 올라서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은 법니다. 이거 6개월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고작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어머님으로 가짜뉴스를 올린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조회수 보면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지 보이죠? 그런데 적어도 당신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하려면 가짜뉴스만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소심을 담은 비판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팬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호불호라는 게 어찌됐건 존재하기 때문에 저격과 비난은 안 되지만 정당한 비판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는 거는 목소리 자유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가짜뉴스는 아니잖아요. 자, 이런 선을 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번 쓴 임영웅 응원봉 판매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범 징역형 받은 이유. 자, 또 정의의 심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자, 내려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2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야, 40대나 됐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은 뭐 철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핑계라도 대는데 이 40대는 이거 뭐라고 핑계를 댈 겁니까?
보니까 의정부 소재지의 40대 남성이에요. 그것도 임영웅님의 응원봉을 판다라는 글을 올려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러면 이거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참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지난해 6월부터 9월 동안 딱 임영웅님이 콘서트 하던 시기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향수, 만년필, 임영웅 응원봉 등을 판다라는 글을 올려 무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24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작 248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 248만 원이면요. 아르바이트 진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한 달 안에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학생들요. 하나만 안 해요. 투잡은 기본입니다. 저는 예전에 3잡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고작 저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런 알량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품도 없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 보내겠다라고 해놓고 잠수를 탄 거죠. 보니까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제로 교도소 갔다는 겁니다.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전과자들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과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솜방망이 처벌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기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냥 갔다 올래. 내가 범법행위 저지르면 어때?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이러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 갔다 온 걸 타이틀로 여기잖아요. 심지어 전과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채널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은 든든하지만 항상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잊지 마시고 꾸준한 응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4번째 영상은 소씨가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역시나 팩트를 담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 영상에서 곧 만나요.